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곳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왜 거대한 시위와 정치적 혼란으로 불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국가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의 약속에서 시작됐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리의 거리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곳에서는 프랑스가 겪고 있는 깊은 위기의 신호들을 외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말 그대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거의 20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정치 시스템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죠. 아니, 2년 동안 총리가 5번이나 바뀌었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건 국가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가장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규모 파업, 또 격렬한 시위가 이제는 프랑스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연금을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 반발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하나의 약속, 그러니까 이제는 수학적으로 도저히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 위에 세워진 그 약속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기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프랑스 연금 제도의 핵심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돈을 쌓아서 나중에 타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일하는 젊은 세대가 낸 세금으로 지금 은퇴한 노년 세대를 바로 부양하는 일종의 세대 간의 계약인 거죠.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에게 하는 약속인 셈입니다. 이 부가 방식, 즉 페이에주고 시스템은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던 시절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구조 안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한번 보세요. 1960년대에는 은퇴한 사람 1명을 일하는 사람 4명이 부양했어요. 4명이 돈을 모아서 1명을 지원하니까 시스템이 아주 넉넉하고 여유롭게 돌아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비율이 1.9대 1, 거의 2명이 1명을 부양하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그 넉넉했던 약속을 지탱하던 수학 공식 자체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나라는 점점 늙어가고 사람들은 의학기술 발달로 훨씬 더 오래 살게 됐죠. 그런데 정작 이분들을 부양할 전륜 노동자 수는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위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딱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한 거죠. 쉽거나 모두가 좋아할 만한 해결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딱 2개예요.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젊은 세대한테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연금 받는 분들의 혜택을 줄이거나. 그런데 이 2가지 선택지 모두 그야말로 정치적인 지뢰밭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금을 더 올리는 거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GDP 대비 세금 비율이 44%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쉽게 말해 더 쥐어짤 세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연금 혜택을 줄이는 건 쉬울까요? 천만에요.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정부가 은퇴 나이를 고작 2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고 했을 뿐인데 나라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거대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사람들한테 연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간 싸워서 얻어낸 권리이고 국가와 시민 사이에 맺은 신성한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드리는 건 말 그대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 세대와 다른 세대가 서로 맞서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문제에 아주 큰 역설이 있습니다. 나이 든 세대에 연금을 내려면 젊은 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온 나라가 아우성인데 정작 그 젊은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프랑스의 노동시장이 좀 특이해요. 기성세대는 한번 들어가면 잘리지 않는 내부자가 되어서 강력한 보호를 받고요. 청년들은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외부자로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시스템을 위해서 돈만 내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 나라 경제에서 손님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소외감과 분노가 결국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아예 프랑스를 떠나버리는 두뇌 유출까지 낳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과연 프랑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똑딱거리며 터진 날만 기다리는 인구 통계학적 시한폭탄입니다. 보세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거의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는 늙어가고 노동력은 줄어드는 이 가혹하고 냉정한 현실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문제를 뒤로 미뤄왔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프랑스에서 보는 저 혼란은 어쩌면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겪게 될 어려운 선택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연금이란 약속이 현대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한 세대의 정치, 경제 지형을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안타깝게도 아직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질문입니다.